시간이 흐르면서 걷는 일, 즉 한 발자국씩 내딛는 단순한 기쁨이 점점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걸었던 거리가 이제는 버거울 수도 있고 발걸음이 천천히 변하면서 움직임 자체가 어려움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변화를 겪고 계시다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 듦이 결코 활동성이나 자립성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걷기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운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걷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자주 하지 않게 되면 신체 전반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물건을 짚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동작조차도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무리하게 걷는 데 의존하지 않고도 몸을 움직이는 능력을 유지하고 힘을 키우며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더 강하고 안정되며 활력 넘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팁은 핵심 근육 코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코어는 단순히 배 근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부와 허리, 엉덩이 주변의 근육들이 함께 작용하여 우리의 균형과 자세, 안정성의 기반이 됩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하다면 걷는데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 없이도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정된 움직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날 때나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손을 뻗을 때 혹은 단순히 똑바로 서는 것조차도 훨씬 가볍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강도 운동이나 긴 거리 걷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코어를 강화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낮은 충격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본 운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앉은 자세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seated leg lifts가 있습니다. 단단한 의자에 똑바로 앉아 배에 힘을 주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코어뿐만 아니라 다리 근육과 유연성까지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추천 운동은 골반 앞뒤 틸트, pelvic tilt. 이 동작은 필라테스의 기본 동작 중 하나로 특히 고령자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세운 채 누워서 배 근육에 힘을 주고 골반을 천천히 위로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겉보기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코어 근육을 자극하며 부드럽게 근력을 키워줍니다. 실제 사례로는 72세의 조안이라는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열심히 걷기를 즐겼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균형을 잃는 느낌이 들고 방바닥이나 벽에 기대어 걷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코어 운동을 시작한 것이죠. 처음엔 단순한 다리 들어 올리기와 골반 틸트 운동을 하루에 몇 분씩 반복했는데 몇 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세가 나아지고 발걸음이 안정되었며 더 이상 벽이나 의자에 기대지 않고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어를 단련함으로써 조아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고 또렷한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은 걷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저항 밴드, resistance band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은 뻣뻣해지기 쉬운데 저항 밴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무게를 사용하는 운동이나 복잡한 기구가 필요 없는 저항 밴드는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근력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두근 컬, 바이셉 컬이라는 간단한 운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밴드를 발밑에 고정시키고 양손으로 끝을 잡아당겨 어깨 방향으로 팔을 굽혔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팔과 어깨, 상체, 전체의 근력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다리 뻗기, leg extension, 운동 역시 좋은 선택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 다리에 밴드를 묶고 앞쪽으로 다리를 뻗었다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 근육사두근을 강화할 수 있어 하체 안정성과 움직임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로 78세 해롤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최근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 장거리 걷기가 어려워졌고 점점 몸이 무겁고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사의 권유로 저항밴드를 접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간단한 운동들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몇 주 만에 힘이 돌아오고 유연성이 좋아졌으며 차에 타고 내리는 일이나 신발끈을 묶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동작마저도 다시 가볍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항밴드는 그에게 단순한 운동 도구가 아닌 삶의 질을 되찾는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걷는데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신다면 코어 강화와 저항밴드 운동과 같은 대체 방법들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반드시 활동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접근법을 통해 더 오래, 더 잘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을 되찾으세요. 걷는 걸 줄이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5가지 비결. 나이가 들면서 움직임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나요? 통증이나 부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활동 범위를 좁히고 있나요? 매일 수킬로미터를 걷지 않아도 다시 힘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높이며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이 들면 반드시 느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똑똑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올바른 운동법을 실천하면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고 독립적인 일상을 오래도록 지켜낼 수 있습니다. 조한과 해롤처럼 자신의 삶을 다시 주도한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소개할 5가지 전략은 단순한 운동법을 넘어 몸과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열쇠입니다. 1. 코어 근력 당신의 보이지 않는 갑옷. 당신의 코어, 허리와 복부 중심 근육은 모든 움직임의 출발점입니다. 서 있을 때, 무언가를 집을 때, 심지어 걷는 동작까지도 코어가 관여합니다. 코어가 약해지면 균형이 무너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반면 강한 코어는 안정감과 자유를 선사합니다. 72세인 조아는 예전엔 균형을 잘 잃어가고에 기대어 걷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5분만 앉은 자세에서 코어 운동을 시작한 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세가 나아지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이제는 도움 없이도 걷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좋은 운동. 앉은 자세 다들기. 의자에 똑바로 앉아 복부에 힘을 주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엉덩이 높이까지 들었다가 5초간 멈췄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각 10회씩 반복하세요. 골반 앞뒤 흔들기. 등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골반을 위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기본 코어 안정성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며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2. 저항 밴드 당신의 젊음의 샘물. 무거운 중량이나 복잡한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저항 밴드는 가볍고 휴대성이 좋으면서도 근력을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78세인 해롤드는 고관절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저항 밴드를 활용했습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근력을 회복했고 몇 주 만에 예전보다 더 나은 움직임을 되찾았습니다. 추천 운동. 이두근 컬. 밴드를 발 아래에 고정하고 양손 끝을 잡아 앞으로 당겨 팔을 구부리며 어깨 방향으로 들어 올립니다. 팔과 어깨 근력을 키워 일상 활동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다 펼치기. 의자에 앉아 발목에 밴드를 묶은 후 다리를 앞쪽으로 천천히 펼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을 타겟팅하며 무릎 안정성과 일상 움직임 능력을 높입니다. 3. 의자 요가, 우아함과 힘이 만나는 곳. 관절이 뻐근하거나 유연성이 떨어졌다면 의자 요가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완만한 해결책입니다.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척추 비틀기나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경직된 부분을 풀어주고 장난감을 줍거나 신발끈을 묶는 것 같은 일상 활동을 훨씬 수월하게 해줍니다. 4. 균형 훈련 중력을 거스르고 나이를 이겨내세요. 노년층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바로 낙상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이와 상관없이 균형 감각은 훈련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치질을 하며 균형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작 방법. 튼튼한 의자나 주방 카운터 뒤에 서서 한쪽 발을 들어 올린 채 10초간 버팁니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점차 의자에 기대지 않고도 짧은 순간 동안 균형을 잡아보세요. 이런 훈련은 발목과 코어 안정성을 동시에 길러주며 전체적인 조화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균형 훈련은 낙상 위험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키는 수치입니다. 5. 좋은 자세 만들기 당당히 서서 풍요롭게 살아가기. 굽은 자세는 단지 보기 좋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만성적인 통증, 숨쉬기 어려움, 피로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가슴을 열어 호흡을 깊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하루 종일 어깨뼈를 모으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상체 자세를 교정하고 등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천 팁. 똑바로 앉거나 서서 어깨뼈를 뒤로 모으고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풀어줍니다. 하루에 10번 반복하세요. 이 작은 행동은 몸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세를 익히도록 도와주며 척추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움직임 능력을 높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적인가? 50대 이후부터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한 운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근력과 안정성을 키우는 것은 단지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조아는 이제 정원 가꾸기를 통증 없이 즐기고 해롤드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5가지 전략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더 강하고 유연한 몸을 만드는데 함께 작용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체육관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의자 하나, 저항밴드 하나, 그리고 오늘 시작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하세요. 하루아침에 생활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운동을 선택해 일주일간 꾸준히 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하나를 추가하세요. 단 30일만 지속해도 당신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느낌까지 달라질 것입니다. 에너지가 솟고 자신감이 생기며 독립적인 삶이 확실히 다가옵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도구와 관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은 느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한 신체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 존엄, 기쁨을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지금 시작하든 오랜 습관을 되살리든 언제든지 삶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보세요. 60, 70, 80대 이상으로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그 답은 바로 오늘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이 가장 강할 때를 맞이할 준비가 된 그 순간입니다. 하럽, PS 조안과 해롤드는 언젠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저항 밴드를 잡고 의자를 끌어당겨 시작하세요. 자, 삶이 날마다 가볍고 편안하며 자유롭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나이가 든 후에도 꾸준히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의자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저충격 운동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움직임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유연성, 균형 감각, 근력을 무리 없이 기를 수 있는 열쇠입니다. 무거운 중량 운동이나 오랜 시간 동안 걷는 것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이는 완벽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경제적이며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루 일상 속에 이러한 운동을 녹여내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고 우아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의자 요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의자에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요가로 신체적 제약이 있거나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앉은 자세, 고양이. 스트레칭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들숨을 하며 천천히 등을 말리고 가슴을 들어 올리며 시선을 위로 올립니다. 이것이 소자세입니다. 날숨을 하며 등뼈를 반대로 굽히고 머리를 아래로 숙이며 턱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이것이 고양이 자세입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서 숨을 움직임에 맞춰보세요. 이 스트레칭은 척추 유연성을 높여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동시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래 앉아있다 보면 굳어진 몸을 풀기에 좋으며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극권입니다. 종종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느리고 의도적인 동작과 깊은 호흡을 결합하여 마음과 몸 사이의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대표적인 동작 중 하나인 구름처럼 손 흔들기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어깨 너비만큼 다리를 벌리고 서거나 앉아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둡니다. 한쪽 손을 천천히 앞으로 들어 올리며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중심을 한쪽 다리로 옮깁니다. 그 손을 내리면서 다른 손을 올리고 상체를 살짝 비틀며 부드럽게 연결되는 흐름을 만듭니다. 이 연속된 움직임은 균형 감각과 신체 인식 능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협응력까지 개선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태극권은 낙상 위험을 줄이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정신적 명료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은 고령자에게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74세의 메리 씨는 무릎 통증과 움직임의 제약으로 인해 처음에는 의자 요가가 효과가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몇 주간 실천한 결과 자세가 개선되고 무릎의 뻣뻣함이 줄어들었으며 움직임 자체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그녀는 이후 태극권까지 추가했고 이제는 전보다 에너지 넘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든 집안을 걸을 때든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며 매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운동 없이도 유연성을 높이고 균형을 잡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의자 요가와 태극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몇 분만을 내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이 두 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어떤 나이에서도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연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유연성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중요해지는 요소 중 하나지만 자주 간과되기 쉽습니다.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며 물건을 짚거나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스트레칭은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유연성을 유지하면 신체적 제약을 줄일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신체와 정신 모두에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간단한 스트레칭도 큰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목 돌리기는 목과 어깨의 긴장을 푸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똑바로 앉거나 서서 턱을 가슴 쪽으로 내린 후 천천히 머리를 원을 그리듯 좌우로 돌려보세요. 몇 번 반복하면 굳었던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발목 스트레칭은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린 후 시계 방향으로 15초간 돌렸다가 반대 방향으로도 반복합니다. 다른 발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세요. 이 동작은 발목 유연성을 높이고 부기를 줄이며 서거나 걷는 것이 더 부드러워지도록 도와줍니다. 78세의 폴 씨는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로 인해 허리와 엉덩이의 뻐근함을 느낀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연성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목 돌리기, 발목 스트레칭, 그리고 가벼운 허리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동작들을 매일 반복했고 몇 주 지나지 않아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줄어들었고 움직임이 다시 부드러워졌으며 엉덩이 관절의 가동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과 저녁마다 스트레칭을 필수적인 습관으로 삼아 하루 종일 편안하고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의 자유를 유지하고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연성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은 단순한 스트레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의 나를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유연성 훈련에 시간을 할애한다면 단순히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로움을 선물해 주세요.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유연하며 통증 없이 살아가는 비결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노화가 반드시 활동성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의 질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황금 같은 노후를 맞이한 어르신들께는 고관절이나 무릎 통증, 균형, 감각 저하 등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찾아올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저충격 운동입니다. 1. 의자 요가와 태극권, 몸에 무리 없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콤비. 움직임에 제약이 있거나
관절 통증으로 인해 운동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에게 의자 요가와 태극권은 이상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운동 모두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유연성, 균형감,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자세나 동작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집안에서도 안전하게 실천 가능합니다. 의자 요가,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는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 의자 요가는 말 그대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수행하는 요가로 오랜 시간 앉아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뻐근함과 피로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앉은 자세 고양이, 손 스트레칭은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자세 교정에 도움을 줍니다. 수행 방법 1. 양발을 바닥에 곧게 펴서 딛고 의자에 똑바로 앉습니다. 2. 손은 무릎 위에 올려줍니다. 3. 들숨에 배를 앞으로 내밀며 등을 살짝 뒤로 젖히고 눈은 천장을 향합니다. 소자세. 4. 날숨에 복부를 당겨오며 등을 굽히고 고개를 숙여 가슴 쪽을 바라봅니다. 고양이 자세. 5. 호흡에 맞춰 천천히 10회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스트레칭은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실천하기 좋으며 허리와 목의 뻐근함을 풀어주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태극권. 움직이는 명상으로 마음과 몸을 함께 다스리는 운동. 태극권은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불릴 만큼 천천히 흐르는 듯한 동작과 깊은 호흡이 조화를 이루는 운동입니다. 특히 균형 능력 향상과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며 정신 집중력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시 동작인 구름처럼 손 흔들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수행 방법 1.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거나 앉은 자세로 준비합니다. 2. 한쪽 팔을 천천히 앞으로 들어 올리며 손바닥은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동시에 체중 중심을 한쪽 다리로 옮깁니다. 3. 첫 번째 손을 내리면서 반대쪽 손을 올리고 상체를 살짝 돌립니다. 체중 중심도 반대쪽 다리로 이동합니다. 4. 마치 물결처럼 매끄럽게 동작을 이어가며 호흡에 집중합니다. 이 동작은 상체와 하체의 조화로움을 기르는 동시에 전반적인 자세와 균형 감각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한층 부드러워지고 자신감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2. 유연성이 곧 자유다. 매일 스트레칭으로 몸의 경직 풀기.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육과 관절은 점차 딱딱해지고 움직임이 제한되기 쉽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상 속 작은 움직임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 오르내리기, 물건 짚기, 식탁에서 일어서기 같은 기본적인 동작조차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유연성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목 돌리기, 목과 어깨의 뻐근함을 풀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 목과 어깨는 오래 앉아있을 때나 책이나 TV를 장시간 보는 경우에 쉽게 굳어집니다. 이를 풀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스트레칭이 바로 목 돌리기입니다. 수행 방법 1. 똑바로 앉거나 서서 허리를 펴줍니다. 이 고개를 천천히 숙여 턱을 가슴에 가까이 붙입니다. 3. 그 자세에서 머리를 원을 그리듯 한 방향으로 천천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도 반복합니다. 4. 각 방향으로 50회씩 반복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 피로감을 줄이고 움직임의 자유로움을 되찾아줍니다. 발목 회전 운동, 균형 능력 향상과 낙상 예방을 위한 기본기. 발목은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제한되기 쉽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발목 회전 운동을 추천합니다. 수행 방법 1. 의자에 앉아 양발을 바닥에 곧게 펴줍니다. 2. 한쪽 발만 들어 올려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5초간 돌립니다. 3. 방향을 바꿔 반시계 방향으로도 같은 시간만큼 돌립니다. 4.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발목 주변의 혈액순환을 돕고 균형 감각을 높이며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실생활에서의 성공 사례로 확인하는 변화. 74세인 메리 씨는 무릎 통증으로 인해 걷는 것조차 힘들었고 결국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자 요가와 태극권을 시작하면서 점차 자세가 개선되고 관절의 뻐근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집안을 돌아다니는 일상적인 움직임조차도 훨씬 가볍고 부드러워졌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78세인 폴 씨는 허리와 엉덩이가 뻣뻣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유연성을 되찾았고 움직임이 한층 자연스러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빠짐없이 실천하며 삶의 질을 바꿔준 습관이라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4. 왜 이 운동들이 당신에게 적합한가? 이 운동들은 특별한 장비나 공간 없이도 수행 가능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춰 조절할 수 있어 초보자부터 고령자까지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짧은 기간 내에도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 지속적인 실천 동기를 유지하기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리한 움직임 없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이 시작할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운동은 결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며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오늘 소개한 의자 요가, 태극권, 그리고 스트레칭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몇 주 만에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가벼워진 움직임, 더 편안한 자세, 더 맑아진 정신 상태, 그 모든 변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움직임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유연하게 생각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열쇠입니다. 자신의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결코 멀리 떨어진 꿈이 아니라 작은 노력과 의지적인 실천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비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활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굳이 마라톤을 완주하거나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행동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칭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단 몇 분만 투자해서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더욱 유연해지고 관절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습관은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며 손주들과 함께 뛰노는 즐거움이나 정원을 가꾸는 소소한 행복 같은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아침에 찻잔을 들 때조차 온몸이 뻐근하다면 그 자체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짧은 스트레칭을 통해 이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걷기 운동은 어떨까요? 걷는 것은 신체와 정신 모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적인 활동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긴 산책만이 답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걸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피로감이나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똑똑한 대안이 있습니다. 짧고 자주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한 번에 걷는 것이 어렵다면 대신 하루 종일 여러 번 짧게 걷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식사 후에 집 주변을 50분 걷거나 TV를 보면서 자리를 서서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이는 것들은 쌓이면 쌓일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소규모 활동들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몸이 무겁고 뻐근한 느낌을 덜어주며 에너지를 리셋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75살인 에블린이라는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녀는 관절 통증과 피로감 때문에 오래 걷는 것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에 여러 번 각각 5분 정도씩 거실을 돌아다니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몇 발자국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매번 짧게 걷고 나면 몸이 풀리는 느낌과 함께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된 그녀는 밖으로 나가 이웃길을 2-3번 짧게 산책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움직임이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루 3-4번의 짧은 산책을 자신의 일과로 정착시켰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의 장점은 바로 그 단순성에 있습니다. 코어 강화 운동, 저항밴드 활용, 의자 위에서 하는 요가나 태극권, 유연성에 집중하는 스트레칭, 그리고 짧고 자주 걷기까지 이 모든 방법들은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도구들입니다. 게다가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한 발자국이 내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되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어떤 전략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평온함을 선사하는 태극권의 흐름인가요? 아니면 저항밴드로 힘을 기르는 느낌인가요? 혹은 짧은 산책의 상쾌함인가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방법에 관심이 생겼는지 또는 이미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은 지금 바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움직이고 건강해지고 즐거운 일상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하세요. 매일의 작은 성취들이 모여 건강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70이 넘었어도 활력을 되찾는 비결. 짧은 산책의 힘, 나이가 든다는 것이 반드시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현명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긴 산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짧고 자주 하는 미니 산책, 마이크로 워크스입니다. 왜 긴 산책 대신 짧은 산책인가? 오래전에는 하루에 한 번 30분 이상 걷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움직이는 것, 이 고령자에게 더 큰 이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유를 함께 살펴볼까요?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깨운다.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면 몸은 점점 뻣뻣해지고 피로감이 쌓입니다. 짧은 산책은 마치 물을 주듯 관절에 생기를 불어넣어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에너지와 기분을 리셋한다. 짧은 산책만으로도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보다 더 즉각적인 각성 효과를 경험할 수 있죠. 지속 가능성이 높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이나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짧고 가벼운 산책은 부담 없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어 습관화가 쉽습니다. 에블린의 변화. 걷기 싫던 내가 매일 걸어요. 75세 에블린은 수년간 무릎 통증과 피로감 때문에 거의 집 밖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기만 했어요. 움직일 생각조차 안 들 정도로 체력이 바닥났었죠. 하지만 그녀는 미니 산책을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실천법, 아침 식사 후 5분 산책, 점심시간 5분 산책, 저녁 요리 중 5분 산책, 변화는 빨랐습니다.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고 에너지가 돌아오면서 매일 10분씩 추가로 걷게 되었으며 결국 동네 공원까지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이제 걷는다는 말에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매일 새로운 모험처럼 느껴져요. 미니 산책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3단계 전략. 1. 움직임 알람 설정하기. 매 이 시간마다 간단히 일어나 걸어보세요. TV 광고 시간 동안 복도를 오가거나 창밖을 보며 발길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일상을 산책의 기회로 만들기, 전화 통화를 하며 산책하거나 장 보기 중 천천히 둘러보며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걸으면서 이야기를 즐기는 데이트를 제안해 보세요. 3. 작은 성취 기록하기. 걸음수 앱이나 간단한 다이어리로 하루의 움직임을 기록하세요. 1만 보보다는 3, 0, 5, 0보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 있을까요? 완벽주의 탈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진짜 건강의 열쇠입니다. 몸에 무리 없는 접근, 긴 산책은 때로는 피로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짧은 산책은 천천히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활동으로 이어지는 디딤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음엔 스트레칭이나 의자 요가, 태극권 등 다른 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 나이 들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당신만의 이야기로 채워져야 합니다. 두려움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움직임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미래 자신이 감사 인사를 전할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활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마라톤을 뛰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 활력의 비결은 짧고도 의도적인 소규모 움직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곧 관절의 뻐근함이나 피로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현명한 전략을 통해 당신은 단순한 산책 한 걸음씩으로 다시 움직일 자유와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미크로워크, 마이크로워크스의 마법. 작은 발걸음, 건강을 위한 거대한 도약. 긴 산책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를 바꿀 수 있는 5분짜리 움직임 휴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연구에 따르면 짧은 산책조차도 다음과 같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혈액순환 증진.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부종과 피로를 줄여줍니다. 하버드티, H체인, 공중보건대학. 기억력 개선,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 기억력이 최대 14% 향상됩니다. 기분 전환, 커피보다 더 빠르게 기분을 업시켜주며 이는 엔도르핀 분비 덕분입니다. 75세인 이블린이라는 여성은 예전에는 30분간의 고단한 산책을 했지만 이제는 식사 후에 거실을 몇 바퀴 걷는 에스넥워크로 바꾸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관절 통증이 완화되었고 오후엔 낮잠 대신 동네 산책을 즐기게 되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니 움직임, 어떻게 시작할까? 일상 속의 움직임을 고정시키기, 아침 식사 후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5분간 방 안을 왔다 갔다 걷기, 점심 식사 후 정원을 한 바퀴 돌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TV 광고 시간 동안 제자리에서 행진하며 시간 활용하기, 집을 웰니스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전화통화 중에도 걷기, 계단을 활용한 스텝 챌린지, 오르락내리락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모타운 음악에 맞춰 혼자 춤추기, 관객은 필요 없어요. 무리 없이 즐기는 야외 모험. 20분 산책을 4번에 5분 탐험 시간으로 나누어 보세요. 새소리를 듣거나 꽃을 감상하고 비 내리는 냄새를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선 효과. 짧은 산책은 정신적 회복 탄력성, 멘털 리질리언스를 기르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10분의 산책만으로 창의적 사고가 60% 증가한다고 합니다. 시니어에게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일상 속 다양한 문제를 더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 감소.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자유로움의 회복. 더 이상 뻣뻣함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에블린의 전환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강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루 20분의 미크로 워크를 1년간 유지하자 총 73시간의 움직임이 누적되었고 그녀의 건강은 전혀 새로운 단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지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행동 계획. 내일 3번에 5분 산책을 할 생각이라면 댓글에 9를 남겨주세요. 이미 미니 움직임을 실천하고 있다면 0을 남기며 함께 응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노화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발걸음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